안녕하세요. GLSK 세미나 발표를 맡게 된 이찬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논문의 제목은 A Deep Learning Model for Tumor Cell Architectures Elucidates a Response in Resistance to CDK4 and 6 Inhibitors에 대한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2024년 2월에 네이처 캔서에 퍼블리시된 연구이고요. 어, 트레이 아이데컬 교수님 연구실에서 발표된 연구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먼저 아웃라인을 소개해 드리면 이번 논문에서는 이제 인트로덕션과 리절트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총 6가지의 이제 결과가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처음으로는 인트로덕션 파트인데요. 이 연구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 연구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어떤 것이냐면은 이제 암에서 항암제를 쳤을 때 어떤 그 리지스턴스가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특히 이제 CDK4와 6의 인히비터스들을 쳤을 때 리지스턴스가 일어나는 부분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거와 같이 어, 이 CDK4와 6을 왜 이니비션 해야 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홀마크 오브 캔서이라고 해서 캔서 셀들에서 자주 나타나는 특성 중 하나의 셀 사이클 액티베이션과 그다음 이제 지속적인 프롤리퍼레이션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CDK4와 6이 어, 셀이 지원에서 S페이스로 넘어가는 그쪽을 이제 조절해주게 되어서 이것들을 이제 이니비션을 하게 되면 이러한 이제 무분별한 그 확산과 이런 계속 넘어가서 계속 생장하게 되고 분열하게 되는 그런 포인트들을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3가지 약물 팔보시슬립, 리보시슬립, and 아베바시슬립 이게 맞는 발음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약물들이 지금 브레스트 캔서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거와 같이 이 3가지 약물이 CDK4, CDK6을 이제 이니비션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여기에 있는 이 RB 프로틴이 포스포릴레이션 되는 것들을 막아줘서 실제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 G1에서 S 페이지로 넘어가는 셀룰러 프롤리퍼레이션을 막는 기작을 하는 어떤 그 사실들이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서 사실 리지스턴스가 이제 일어나는 것이 큰 문제인데요. 50% 미만의 사실 튜머 리스판스가 퍼스트 라인 테라피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고 어, 또 계속해서 재발도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지금 몰레큘러 마커들은 어떤 식으로 알려져 있냐면 실제 이제 CDK 패스웨이 진의 어떤 루스 펑션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이제 프로그로스 진, 즉 어떤 셀룰러 프리퍼레이션들을 강화하는 그 진들의 게인 오브 펑션 뮤테이션들이 이런 몰레큘러 마커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그 그림에 보셨던 것처럼 RB1이 실제로 이제 그 CDK6와 4의 다운스트림 이펙터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강력한 프리딕터이긴 하지만 실제로 뭐 RB1 뮤테이션이 모든 환자에서 뭐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몰레큘러 마커에서는 아직 그 컨시스턴트한 어떠한 결과들이 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지스턴스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현재 브레스트 캔서 메타스태틱 드러그를 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저희가 풀고자 하는 어떤 그 생물학적인 백그라운드였고 이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툴이 Feasible Neural Network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계속 리뷰하고 있는 Biologically Informed Neural Network를 또 이 아이데컬 랩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Feasible Neural Network는 셀룰러 컴포넌트 또는 뭐 펑션들에 대한 정보들을 실제 모델에 포함을 시켜서 예측력도 있는 모델이지만 해석이 가능한 모델로서 모델링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첫 영상에서 아마 이제 리뷰했던 것처럼 그 피넷 연구가 이제 대표적인 연구로 나왔고 거기에서는 이제 TP53 패스웨이 안에 MDM4라는 지인이 또 이제 또 중요한 그 안티 안드로젠 리지스턴스에 이제 영향을 끼치는 유전자다라는 것을 이제 밝혀냈었고요. 지금까지 이제 이 VNN 모델의 특징들 중 하나는 대부분 이제 잘 알려져 있는 패스웨이 정보인 진 온톨로지나 리액토음들을 많이 사용한 데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러한 진 온톨로지 또는 리액톤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냥 건강한 셀룰러 리스판스들을 정리가 되어 있는 경우인데요. 캔서 메커니즘에 대해서 모델링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라고 보기는 사실 애매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데컬 랩에서 21년 사이언스에 이제 네스트라는 하이어키컬 맵 오브 프로틴 멀티 프로틴 어셈블리라는 것을 이제 개발을 하였고 실제 이것이 이제 팬 캔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캔서들에서 공통적으로 커먼리 뮤테이티드 된 어떤 프로틴 어셈블리라 말하면 프로틴 집합을 이제 의미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밝혀내서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프로틴들을 묶어서 하나의 어셈블리를 묶고 걔네들의 이제 관계들을 나타낸 맵을 만드는 것을 이제 네스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요것을 활용해서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비즈블 뉴럴 네트워크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스트를 개발할 때는 사실은 어, 프로틴 인터랙션을 직접 실험을 통해서 측정을 하였고 이것 외에도 되게 다양한 오픈 소스 데이터나 여러 가지 알려져 있는 뭐 인터랙션 데이터베이스들을 통합을 해서 이 네스트 맵을 만들었고요. 이 맵을 이제 비스블 딥러닝에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떤 그 지네틱 엘터레이션이 튜머 리스판스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라는 것을 이제 보고자 하였고 이제 집중을 했던 건 아까 말했던 그 세 가지 약물 중에 팔보시, 슬립, 트리트먼트의 어떤 아웃컴들에 대해서 해석을 하려고 했고 여기에 이제 영향을 끼치는 핵심 프로틴 어셈블리들이 무엇이 있나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전 연구도 그렇고 이 아이데컬 랩에서 조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은 현재 지금까지 리지스턴스 연구들은 사실은 진 레벨에서 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recurrently mutated 된 진들을 이제 주로 보게 되는데 그 경우에서 몇 가지 진들은 많은 환자들에서 똑같이 나타나지만 그 외에 이제 뮤테이션 프로파일들은 너무 다이버스하게 퍼져 있어서 실제 뭔가 임상적으로 활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프로파일들을 어떤 프로틴 어셈블리 수준으로 이제 묶게 되면은 실제로 훨씬 더 컨시스턴트한 시그널들이 나타나서 이런 컨버지라고 표현을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커먼 뮤테이션과 레어 캔슬 뮤테이션들을 하나의 더 큰 묶음으로 보고 그 묶음에서 봤을 때는 훨씬 더 이제 레지스턴스 한지 센시티비티 한지 한 것들에 대한 정보를 더 줄 수 있다라는 가정 하에서 이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대부분 연구들의 특징을 보면 진을 다 쓰진 않고 실제 이제 관련되어 있는 진들을 활용을 하는데요. 여기서 718개 정도로 먼저 줄였고 주로 잘 알려져 있는 클리니컬 캔서 패널들에서 이제 뽑아와서 그 진을 기반으로 이제 모델링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300여 개의 어셈블리 중 131개를 이제 활용하게 되었고 사용한 데이터는 카피 넘버 앰플리피케이션, 카피 넘버 딜리션, 그 다음에 소마틱 뮤테이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인풋의 형태는 바이너리 인풋의 형태로 0 또는 1, 뭐 뮤테이션이 없다, 있다, 앰플리피케이션이 있다, 없다, 딜리션이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냈고요. 어, 뉴럴 네트워크 학습에 활용한 데이터는 1244개의 튜머 셀 라인이었고 CTRP와 GDSC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여서 팔보실슬립의 리스판스를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그림이 전체적인 플로우를 요약해주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이스트라는 맵이 이렇게 이제 Affinity Purification of Cancer Proteins라는 이 실험들과 다른 인터랙션들을 총 통합을 해서 결국 13개의 잘 알려져 있는 그 튜머 타입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어셈블리와 그 어셈블리들 간의 관계를 엣지로 표현을 해서 이 하이어키컬한 스트럭처를 조금 개발을 한 게 이제 이 그 캔서에 관련된 이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거를 이제 이 모델링에 그대로 이 구조를 활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활용한 데이터는 뮤테이션, 카피 넘버 앰플리피케이션, 카피 넘버 딜리션이 있고 튜머 셀 라인으로 학습을 하였고 밸리데이션을 이제 PDX 데이터와 제노그래프 데이터와 그 다음에 이제 페이션트 튜머에 직접적으로 이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드럭 리스판스를 예측을 한 다음에 이 드럭 리스판스에 영향을 끼치는 어떤 팩터들에 대한 익스플레이네이션을 준 것이 해당 연구의 흐름입니다. 네, 그래서 그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학습에 활용되어 있는 어떤 어, 기술들은 그냥 일반적인 것을 활용을 하였고요. 네. 네스티드 CB를 통해서 최대한 이제 테스트 데이터 컨테미네이션들이 없게 했고 어떤 그 하이퍼 파라미터 세팅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선정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비교 메소드들은 사실 막 엄청 어, 최신 메소드를 쓰지는 않았고, 근데 이제 엘라스틱넷 뭐 그냥 일반적인 얼티피셜 뉴럴 네트워크 그다음 뭐 랜덤 포레스트와 비교했을 때 네스트 VNN이 큰 차이는 없었다. 그러니까 프리딕션에서 뭐 큰 개인이 사실은 뭐 없었다라고 보는 게 이제 맞는 것 같고요.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문제 그를 풀었냐면 어 이제 드롭 리스판스 같은 경우에는 어 AUC를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AUC를 예측을 하고 어떤 컷오프 밸류 두 개를 정해서 그 해당 컷오프 뭐 보다 작으면 센시티브, 두 번째 컷오프와 첫 번째 컷오프 사이에 있으면은 undefined, 그다음에 더 높았던 그 두 번째 컷오프보다 크면 뭐 resistant 이런 식으로 해서 연속형으로 예측을 한 것을 세 개의 이제 클래스로 나눴고 중간에 있는 애들은 잘 모르겠다라고 이제 하는 방식으로 어 이제 프리딕션 모델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이런 식으로 도스가 이제 증가함에 따라서 캔서 셀이 이제 죽겠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센시티브한 셀 같은 경우에는 셀 라인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이제 이렇게 도수에 따라서 서바이벌이 죽을 것이고 리지스턴트한 경우에는 이제 도수를 많이 쳐도 잘 안 죽을 텐데 그래서 AUC를 보게 되면 리지스턴트한 것의 AUC가 더 클 거고 센시티브한 거의 AUC는 더 작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프리딕티드 AUC가 나오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민에서부터 그 하나의 스탠더드 에러만큼 이제 떨어져 있는 부분을 레지스턴트라고 했고 그 또 스탠더드 에러만큼 그 작은 부분 센시티비티 한 그 샘플들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 프리딕션을 한 다음에 이제 툴의 AUC와 비교를 했을 때 실제로 오즈 레이쇼가 40배까지 이제 차이가 나는데 요거는 조금 이제 그 애매하다고 할 수 있는 게 undefined region을 이제 빼고 본 거기 때문에 undefined region이 이제 증가할수록 이 오즈 레이쇼의 차이는 커지고 undefined region이 이제 작아질수록 이 차이는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셀라인에서 학습을 했는데 실제 다른 샘플들 또잘 전이가 되는 결과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patient derived xenograft와 이제 비교를 했고요. 아까 말했던 그 세 가지 드럭 중에 좀 다른 이니비터긴 한데 리보시슬립과 이제 그 리보시슬립을 친 PDX 샘플에 대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이제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잘 나왔다라고 하고 있고요. PFS라고 이제 어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도 그 아까 말했던 방식대로 센시티브 하다고 한 애들이 센시티브 했고 리지스턴트 한 애들이 리지스턴트 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 페이션 데이터에서도 확인을 했을 때 잘 나타났다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싱글 진 마커보다는 훨씬 더
좋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거를 하는 이유는 당연히 클리니컬 트라이얼에서 지금 활용되고 있는 것보다 우리 메소드가 더 좋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함이고, 특히 이제 한 가지 더, 여기서 제가 인상 깊게 봤던 부분은 이 CDK4와 6 이니비터 때문에 이제 프리딕션이 난 건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서바이벌 프로그노스틱인지 이제 구분을 했던 실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뒤에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왼쪽 보시는 이 어, 피겨가 PDX 샘플에 대한 그 서바이벌 커브인데 보시는 거와 같이 이제 센시티브한 애들과 리지스턴트한 애들 이렇게 나누면 PFS를 봤을 때 리지스턴트한 애들이 더 이렇게 프로그레션 프리가 훨씬 더 짧은 것을 이제 볼 수 있고 이제 센시티브한 애가 더 쭉 더 이렇게 길게까지 그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의 그 비율이 더 높은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발이 더 잘 된다는 걸 이제 리지스턴트에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분석이고요. 이제 여기 오른쪽이 이제 그 페이션 데이터인데 어 여기 엔도크린 테라피와 함께 컨비네이션 테라피로 이제 CDK4와 6의 이니비터를 이제 친 건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은 이게 이제 카플란 마이어 커브에서 로그랭크 테스트 결과인데 실제로 이 서바이벌 커브가 세 개가 잘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이니비터를 쳤을 때 리지스턴트한 그룹이랑 센시티브한 그룹이 잘 구분된다 이제라는 의미이고요. 어 근데 이제 또 재미있는 부분은 이 오른쪽 그림인데 이 오른쪽 그림은 잘 구분이 안 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른쪽 그림은 뭐냐면 CDK4와 6 이니비터를 이제 치지 않은 샘플들입니다. 만약에 이제 이 그룹에서 이 세 개의 선이 만약에 구분이 된다고 했다면 그것은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실제로 이제 4와 6 이니비터 때문에 이니비터를 친 것에서 어, 생존의 차이를 볼 수 있는 마커라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생존의 마커인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에이지가 높은 그룹, 중간 그룹, 낮은 그룹 이걸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 이 그 프리딕션 모델이 마커로 활용을 했다 하면은 그건 이제 이니비터 여부와 관계없이 똑같이 또 이제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걸 보면은 지금 그 찾았던 마커들이 이 CDK4와 6 이니비터의 그 스피시픽한 마커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실험입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그 실제로 찾았던 그 중요한 프로틴 어셈블리들에 대한 것을 이제 해석했던 실험인데요. 어, 이 노드들에 대해서 임포턴트 스코어를 결국은 Relative Local Improvement in Predictive Power이라고 해서 이제 이것은 이제 어떤 프로빙 베이스드 메소드처럼 이제 그 어떤 노드의 변화에 따라서 프리딕티브 파워가 얼마나 이제 임프루브 하는가라는 것들을 이제 보는 방식으로 퀀티테이티브 스코어를 만들었고요. 거기에서 이제 CDK4와 CDK6 드럭 타겟에 대한 그 어셈블리들이 훨씬 더 다른 어셈블리에 비해서 높게 높은 임포턴 스코어를 가졌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파지티브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그 잘 작동하고 있다. 이것이 작동 안 하면 말이 안 된다는 건데 당연히 이제 CDK 사육에 대한 이니비터의 리지스턴스를 보는 모델이니까 이제 이런 드럭 타겟들 관련돼 있는 어셈블리들이 많이 뜨는 게 정상적이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어, 이 네모 표시가 있는 애들이 CDK4, CDK6 관련돼 있는 어셈블리들인데 이 코어랑 임포턴스라고 색칠이 돼 있는 게 이 진하게 칠해져 있는 것들이 칠해지지 않는 것보다 더 높은 비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던 그 파지티브 컨트롤이라는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코어 어셈블리라고 해서 중요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족하는 애들을 몇 개를 이제 선정을 해서 얘네들에 대한 이제 분석을 더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혹시 네스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네스트가 이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런 이제 하나의 어셈블리 안에 이런 프로틴들이 다 들어가 있고 이 프로틴들 간의 그 어소시에이션이 그 엣지의 웨이트로 이렇게 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거를 이제 실제로 이렇게 어노테이션을 다시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실제 어떤 식으로 뭐 여기 CDK4와 6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RB1을 포스플레이트하고 얘네들을 또 이제 조절하는 이제 업스트림 어 레귤레이터들이 어떻게 돼 있고 다운스트림 뭐 이펙터들이 어떻게 돼 있고 이 결과 DNA 레플리케이션 뭐 셀 사이클 프로그레션 등이 이제 일어난다라는 걸 보여주는 식으로 어노테이션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좀 중요한 부분은 어셈블리가 이제 그 안에 있는 프로틴 수가 증가할수록 그다음에 그 하이어키가 더 높아질수록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나왔고 이것을 이제 해석한 것은 실제로 이런 지네틱 인포메이션이 합쳐질수록 그 임포턴스가 더 커진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도 이제 재밌는 건데 셀라인과 페이션 튜머 그다음 PDX 간의 이제 어셈블리 임포턴스는 유사하였으나 실제로 진 뮤테이션 임포턴스는 차이가 많이 났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캔서의 뮤테이션 프로파일을 이제 이해하는 데 한 가지 중요한 키가 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지네틱 엘터레이션 자체가 워낙 희귀하기 때문에 어 프로틴 이거 자체는 이제 어떤 컨텍스트 뭐 여기서 말하는 컨텍스트는 PDX와 페이션 튜머와 그다음에 셀라인의 어떤 차이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되게 차이가 심하나 프로틴 어셈블리 즉 어떤 그 펑션 그 생물학적으로 실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틴 어셈블리 레벨에서는 상당히 더 스테이블하다라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제 어셈블리에 대한 그 임포턴스 코어들이 이제 쭉 아까 나열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이 셀라인과 클리니컬 샘플 간 코릴레이션이 높게 이렇게 그 어셈블리가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셀라인과 PDX와도 높은 그 코릴레이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뮤테이션에서 본 건데 셀라인과 클리니컬 샘플에서 진 피처의 이제 임포턴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더 뭉쳐 있었고 선형적인 관계가 여기 보시면 이 로우가 훨씬 낮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결국 뮤테이션은 컨버지한 인포메이션을 봐야 된다라는 게 이쪽의 아이디어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찾았던 어셈블리들을 실제로 루서 펑션 스크리닝을 진행을 해서 어떤 제대로 이제 우리가 찾은 게 맞나라는 것을 밸리데이션을 했는데요. 두 가지 이제 실험했는데 크리스퍼 루서 펑션 스크린이어서 하나는 케모지네틱 지놈 와이드 너커 스크린이라고 하고 하나는 또 듀얼 크리스퍼 스크린이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렸던 8개의 코어 어셈블리 중에서 어, significant gene knockout enrichment들을 이제 확인을 하였고 이 진 너크아웃을 했던 어셈블리들은 실제로 어떤 루서 피트니스가 관찰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게이너 피트니스도 됐는데 이제 뭐 요거는 이제 양쪽 방향으로 다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리지스턴스를 만들었던 것들, 그 다음에 또 센시티비티를 만들었던 것들.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마커였으면 피트니스의 차이가 없을 텐데 의미가 있는 이 마커라면 피트니스가 증가를 하던가 감소를 하던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여기서 또 한 가지는 어, 이 팔보실 슬립 트리트먼트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진압가수를 해도 실제로는 뭐 인리치먼트가 생기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은 이 진과 드러그 인터랙션에 의해서 이 피트니스들이 차이가 나고 인리치먼트가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제 실험을 이제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어, 진 넉아웃을 한 것과 그 다음에 그냥 CDK4랑 CDK6 자체를 넉아웃해서 사실 둘 다 똑같은 그 의미의 실험인데 이제 어떤 그 에비던스를 다양한 측면에서 보여주는 실험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셀 라인에다가 이렇게 그 이니비션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인리치먼트 같은 경우에도 어, 코 어셈블리가
non important assembly에 비해서 훨씬 더 이제 높게 나왔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향이 모든 CDK 4를 했을 때, CDK 6을 했을 때, 그 다음에 그 이니비터들 쳤을 때 다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네, 하지만 그 팔보실립 트리트먼트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이 차이가 이제 유의미하게 나지 않은 것을 확인을 이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말하는 것 자체가 CDK 6 너카웃, CDK 그다음 팔보실립 너카웃 그 팔보실립 이니비터를 쳤을 때 모두 다 비슷한 경향이 나타난다라는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게 어떻게 찍혔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어, 이게 하나 이제 어셈블리인데 이 어셈블리 안에 이제 진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 진들의 인리치먼트를 본 겁니다. 인리치먼트는 피니스 체인지가 많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그러니까 일단 DEG인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 DEG들을 고른 다음에 그 DEG가 인리치된 패스웨이인지 아닌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인리치먼트 스코어가 나오는 건데 그거랑 같은 방식입니다. 핏니스가 차이가 나는 그 진들이 이 어셈블리 인리치 됐나 안 됐나를 보기 위해 인리치먼트 스코어를 구하고 이제 그것들을 이제 이렇게 평균 값들, 미디언 값들 이런 것들을 보고서 이게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한 실험입니다. 두 번째로는 게이너 펑션 엘터레이션을 이제 보게 된 건데요. 아까 그 보여드렸던 어셈블리 중 하나가 이제 히스톤 모디피케이션의 중요한 어셈블리였고 이 히스톤 모디피케이션이 CDK 4와 6의 이니비터 리스판스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는 거였는데 이것이 이제 amplification driven resistance여서 진 앰플리피케이션으로서 많이 관찰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CRISPR-A 테크닉이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실제로 이제 진이 오버 익스프레션 되게 이제 할 수 있는 이건 기술인데 그것들을 통해서 어, 실제 오버 익스프레션을 줬을 때 S페이지로 더 많이 그 셀들이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S페이지로 이제 많이 간다는 것이 이제 튜머 셀이 더 프로리퍼레이션을 많이 한다는 이제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오버 익스프레션을 했을 때 실제로 이제 포스포릴레이션 RB1은 포스포릴레이션도 많이 돼서 이 이니비터 리지스턴스를 나타낸다는 것에 대한 어떤 증거들을 계속 보였던 실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던 그 네스트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히스톤 아세틸레이션, 그 다음에 트랜스크립션 팩터 액티비티, 히스톤 디아스틸레이션 관련돼 있는 진들이 이렇게 묶여 있었고, 실제 이제 뮤테이션 프로파일을 환자별로 봤을 때 이 빨간색이 이제 앰플리피케이션인데 대부분 앰플리파이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들 자체가 팔라시볼 팔보시슬립 리시스턴스 다 오즈 레이시오가 1보다 이제 다 컸고 그러니까 유의미한 차이를 줬고 근데 이 밑에 이제 실험을 보시면 되는데 이 이니비터를 치지 않았을 때는 컨트롤과 여기 있는 진이 이제 요 진이거든요. 그래서 컨트롤과 이 케이스 간의 차이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이니비터를 치면은 보면 얘네들은 살아있는데 얘는 죽은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 말은 이 오버 익스프레션 된 애들이 실제로 이니비터를 쳐도 잘 안 죽어서 살아남아 있는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지스턴트한 특성을 나타내는 거고 요거를 이제 수치화해서 실제로 차이가 나더라라고 보여준 그래프이고요. 그러니까 앰플리피케이션이 일어나면 그 실제로 리지스턴스가 생기는 것을 이렇게 실험으로 보여준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디스커션인데요. 결론적으로 CDK4/6 이니비터 리스판스를 예측하기가 이제 상당히 어려웠던 이유 중 하나가 그 셀라인에서 의미 있는 마커들이 여기서 CCN, D1, 앰플리피케이션 예로 들었는데
실제로 페이션 파퓰레이션까지 잘 트랜슬레이션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이제 하나가 인디비주얼 지네틱 얼터레이션은 너무 이제 사람마다 너무 다르고 이 유틸리티가 그래서 제한된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더 인터그레이티브 애널리시스가 필요하고 여기에서는 이제 프로틴 어셈블리를 활용한 것이 인터그레이티브 애널리시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네스트 VNN이 이제 레어과 커먼 지네틱 베리언츠를 결국은 이제 합쳐서 보고 여기에서 이제 튜머셀 컴포넌트들에 대한 맵, 즉 네스트를 활용을 해서 딥러닝과 잘 결합을 해서 인터프리테이션을 개선시켰으면서 단순히 이제 이것을 어떤 인비트로 드럭 리스판스를 본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뭐 PDX, 그다음 클리니컬 세팅들에 대한 것에서 다 전환이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레지스턴스 코 캘큘레이션도 줄 수 있고 바이오마커 실렉션도 아까 그 프로틴 어셈블리의 임포턴스 스코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전의 어프로치들은 주로 이제 알려져 있는 셀 스트럭처와 노은 DB들을 사용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네스트를 활용한 것이 이제 큰 의의가 있고요. 이 경우에 이제 캔서에 조금 더 적합한 그 논리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장점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당연히 이제 모든 프로틴 어셈블리를 포함하지 않고 있고 또 틀릴 수도 있고 이런 한계점이 있으나 계속 이 넷 놀리지 베이스도 업데이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한계점은 이제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요약을 하자면 그 아까 100여 개의 이제 어셈블리 중에 8개의 코 어셈블리들을 이 CDK416 리스판스 이니비터에 대한 그 리지스턴스 관련된 어셈블리로 찾게 되었고 7개 정도는 이제 크리스퍼 스크린을 통해서 밸리데이션을 했고 어, 이 EGF, FGF 컴플렉스가 실제로 이제 어, 각각 다르게 이제 리포트가 됐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하나의 인터그레이티드 된 이펙트란 것을 어, 이제 또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특별한 거라기보다는 그 프로틴 어셈블리 안에 얘들이 하나로 묶여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제 리포트했다는 부분이고 실제로 이제 마지막 그 네이스트 85 또 히스톤 메디에이티드 트랜스크립 업스 레귤레이션 되는 부분이 그 카피 넘버 앰플리피케이션 이펙트들을 이제 또 확인을 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다양한 이제 이펙트들이 바이올로지컬 머시너리에 컨버징을 하는구나. 그렇게 컨버징 되는 게 되게 멀티플 레벨에서 이루어지고 그것들로 인해서 트리트먼트 아웃컴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치는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준 연구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네,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